어떤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역사를 말살하는 것이 식민주의 철학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많은 역사와 뿌리를 뽑으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한식까지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이 끊으려고 한 우리 음식 문화에 대해서 22세기 조모가 알려드릴게요. 고정! 첫 번째, 술입니다. 조선시대 문헌에 쓰여있는 전통주는 400여 종이고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전통주 종류는 약 1000여 가지가 넘는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현재에는 막걸리, 소주, 청주 정도만 마시고 그 종류가 확 줄었을까요? 우리나라 술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 맥이 끊겼습니다. 일본은 전쟁터에 보낼 곡식을 우리나라에서 뺏어갔고 술 또한 빚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국 전통 술을 빚으면 엄청나게 세금을 매겼고 집집마다 술독을 다 깨부셨습니다. 우리나라 술의 전통을 없애고자 우리나라 술을 일본식 청주로 변제시켰는데요. 우리나라 전통주는 대를 이어 전해지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전통주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만드는 방법이나 재료, 이런 자료가 사라졌기 때문에 복원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 인삼. 일본의 인삼 사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코우라이 민징, 즉 고려의 당근이라고 불렀고 일본에는 인삼을 먹고 목을 맨다라는 속담이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몸이 아파 빚으로 비싼 인삼을 산 후 인삼값을 갚을 돈이 없어 목을 매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조선의 인삼은 인기가 폭발이었습니다. 1700년대 일본은 인삼을 사기 위해 우리나라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는데요. 지출되는 돈을 막기 위해 일본에서 인삼을 직접 재배하려는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1728년까지 총 35뿌리의 인삼 묘목과 60알의 인삼 씨앗이 일본으로 보내졌고 일본 각지에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초 일본은 인삼 재배에 성공하며 오탄의 닌징이라 불리는 일본 인삼을 재배했고 18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의 인삼을 수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1904년 러일 전쟁 때 조선에서 돈 되는 건 다 빼앗아 와라 라며 조선에서 인삼, 담배 많은 것을 빼앗아 갔는데요. 전쟁을 하며 지출이 커진 일본은 조선의 인삼을 빼앗아 판 돈으로 전쟁 물자를 조달했는데요. 1978년 세계 인삼 생산량 중에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로 세계 인삼 시장 1위였는데요. 1990년대 이후 미국, 캐나다,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인삼 시장에 뛰어들면서 한국 인삼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금. 과거에는 소금이 귀했기 때문에 값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일본은 전쟁 물자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소금을 빼앗아 갔습니다. 조선의 천일염 생산지를 많이 만들고 한국인들을 염전 노예처럼 부려 소금을 약탈해 갔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전통 소금 제조 방식과 일본의 소금 제조 방식은 많이 달랐는데요.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던 소금은 자염입니다. 바닷물을 끓여 만드는 것이죠. 천일염보다 짜지 않고 영양소도 훨씬 풍부하고 갯벌을 해치지 않아서 환경까지 신경 썼던 우리 조상님들.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소금인 자염은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비해서 천일염은 만들기 쉽고 시간이 적게 걸렸기 때문에 일본은 더 많은 소금을 우리나라에서 약탈해 가기 위해서 전통 방식인 자염 방식의 맥을 끊고 천일염을 만드는 염전을 조선 땅에 만들었습니다. 20세기 초 한국, 중국, 일본의 소금 중 자염이 가장 비싼 가격에 팔렸던 것만 봐도 한국 전통 소금 자염은 고급스러운 소금이었는데요. 일본에 의해 사라진 자염, 지금은 먹을 수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깝네요. 일본이 빼앗으려고 한 건 역사,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정신까지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역사 왜곡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일본이 끊으려고 한 우리 음식 문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